민재야 따라가봐. 민재야 따라가봐. 민재야. 아유 우리 민재 좋아. 제발이가 안 돼. 째바리가 전문 용어 나왔다. 째바리가 안 된다. 오우씨. 이타쿠라 헤딩. 이타쿠라. 야 코너킥. 전 그냥 굴절된 건 줄 알았는데 잘 돌렸네. 돌렸고 야 헤더도 이타쿠라 잘했네. 야, 이거 준비한 거네. 이거 완전히 준비한 거네.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저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저거는 미리 준비한 세트피스네. 연습 엄청 했나 보네 이거. 야 씨. 내가 프리뷰 때 예. 민재가 이타쿠라 앞에서 헤딩골 넣는다 그랬거든. 이게 센터백끼리 한일전 붙는 거거든? 이타쿠라 코 있어요. 예. 일본 대표팀 하는 친구인데 김민재 골 넣습니다. 이타쿠라 코는 이겨. 김민재가 골을 넣는다고? 싸네. 오. 에오! 골. 야 결국 키미. 로빙. 예. 키미의 로빙, 싸네의 왼발 마무리. 1대1 만드네요. 자, 키미 코너. 오. 텔. 야, 텔 계속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 넣네요. 오. 얘 슈퍼컵 때 그러고 나서는 역전. 바이에른 뮌헨이 대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좀 쉽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손짓고 얻어맞으면서 아니 뮌헨글라드바흐 말이죠. 아니 무슨 바이에른 뮌헨만 만나면 이렇게 잘해? 거기다가 이상하게 골키퍼들이 미쳐 날뛰죠. 그래. 사실 그가 이번 골키퍼는 주전 골키퍼도 아니었어요. 백업이었네. 예, 주전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과거에는 존목 골키퍼가 유난히 그 전에 이제 테오 슈테겐, 테오 슈테겐 존목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존모를 지난 겨울에 영입을 한 거잖아요. 너네를 못 이긴다면은 너를 빼오겠어. 예. 그랬는데도 졌거든요. 1대3으로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주전 골키퍼인 오물린마저도 부상이어서 원래는 여름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그 백업 골키퍼로 나온 건데 그 골키퍼마저도 미친 선방을 계속 펼쳤죠. 그 싸네 볼 잡는 거는 진짜 뭐야 막.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게 징크스라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요. 상성이나.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심리적인 위축. 그러니까 그렇죠. 맨날 우린 쟤네 만나면 왜 안 되냐? 위축되고 상대는 야 우리 바이에른 뮌헨 잘해. 예. 약간 기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멘헨글라드바흐 선수들이 계속 몸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이 다 지저분할 정도였잖아요. 전부 다. 그 정도로 태클도 계속하고 거기다가 이제 세트피스를 정말 준비를 예술적으로 해왔죠. 뮌헨글라드바흐는 오늘 확실했어. 뭐냐면 일단 우리 다 내려가. 평균 포지션 보면은요. 그냥 그렇죠. 뮌헨글라드바흐는 다 앞라인 내려가서 그냥 골대 앞에 두루 수비 다 하고 바이어는 다 올라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수비하다가 우리는 코너킥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자. 그래서 그 패턴을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야. 예. 그래서 첫 골이 그렇게 나왔었죠. 그 코너킥을 짧게 올린 거를 앞에서 그 센터백인 벨버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아예 보지도 않고 넘겨버렸죠. 그걸 이제 파포스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타쿠라가 이제 그대로 골을 넣은 거였고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세트피스에서도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올리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도리어 중앙으로 주면서 슈팅으로 가져가는 장면도 있었죠. 다양한 패턴을 준비해서 이제 했는데 일단 요 장면에서 말이죠. 제가 또 사과의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 앞두고 김민재 선수가 일본의 이타쿠라코 앞에서 헤딩골을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왜냐면 또 센터백 아닙니까? 이타쿠라도. 그래서 이제 봐라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가 이타쿠라 앞에서 넣을 거다. 그랬더니 이타쿠라가 김민재 선수 앞에서 물론 그 장면은 바로 앞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다른 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타쿠라가 김민재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골을 넣었다는 거여서 참 과학이다. 하여튼 제가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경기를 오늘 잡았고 이러면 3전 전승이에요. 오늘 부버지가 그 얌전한 정말 고운말만 쓴다는 부버지가 경기 도중에 김민재 선수 플레이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민재 선수한테 상대들이 째바리가 안 된다. 무슨 저기 째바리가 안 되냐. 그러니까 오늘 일단 저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3경기를 뛰었잖아요. 분데스리가 리그 기준으로 해서 3경기 중에 가장 좋았다. 실제로 그리고 출전 시간도 첫 경기가 67분, 두 번째 경기가 80분, 오늘은 첫 풀타임. 어때? 나는 이러더라고. 앞에 경기들은 좋았던 시간, 조금 안 좋았던 시간이 그 경기 내에서 약간 기복이나
약간의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거든. 예, 오늘은 풀타임 내내 안정적인 플레이. 예, 그 뭐 브레멘전 개막전 같은 경우는 전반전은 정말 좋았는데 후반전에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여줬고 아우크스부르크전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조금 패스미스가 있었으나 이제 후반전 와가지고 또 이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이번 경기는 경기 내내 뭐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보여줬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볼 배급도 괜찮게 해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경기 조금 이럴 때 좀 패스가 끊긴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패스의 공급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실제로도 지금 90%의 패스 공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 와서는 공중볼 승률이 상당히 조금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앞에 경기들이. 예, 근데 이번 경기는 10일에 공중볼 경합을 해서 8회를 따내면서 경합 횟수도 최다고 경합 성공도. 예, 성공도 최다고 승률도 매우 높게 나왔죠. 그렇죠. 아니 11번에서 8번 성공한 건데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했냐면 뮌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다 내려갔다 그랬잖아. 네. 공격을 할 때 롱볼을 때려요. 예. 상대 주 전술이었다고. 그 주 전술을 계속 했고 이게 최다거든요. 이거를 김민재 선수가 최다로 다 클리어링 해버렸다는 거야. 공중볼 경합 장면에서. 그래서 오늘 그 장면에도 약간 있는데 만약에 우파의 뒤쪽으로 가는 것도 예. 그걸 뛰어가서 거기서 잘라버리잖아. 네. 속도, 커팅, 경합. 우리가 알고 있는 김민재가 돌아왔다. 예. 네. 특히 이제 제가 그 째바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선수였던 그 치반체라 있잖아요. 맞아요. 메넨글라드바흐 최전방 공격수. 이 선수도 그러니까 키가 큰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7번 공중볼 경합해가지고 2번 따냈습니다. 김민재한테 공중볼 싸움에서 발린 거죠. 완전 오늘 좀 거치네. 째바리가 안 된다, 발렸다. 저희는 단순한 말이죠. 좀 이렇게 고급지고 정화된 말투만 좀. 결국 그래서 치반차라가 59분 만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내 말 안 받아줬어요. 여하튼 째바리가 안 됐다, 상대가. 김민재 오늘 정말 분데스리가 진출한 이후에 가장 좋은 경기력이었고 실제 그래서 그런지 지금 풋못 기준으로 해서 평점도 7.7 상당히 높습니다. 네. 다 모든 평점에서 보면 높은 평점을 좀 유지하고 있고 수비 쪽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거죠. 네, 되게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갔던 장면 때문에 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수비 쪽에서는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 근데 이게 김민재 선수가 보니까 오늘은 사실 상대가 조금 어찌 보면 이렇게 내려서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번 상대가 이게 더 재밌겠어. 이렇게 폼이 올라왔으면. 예, 레버쿠젠은 지금 그 미쳤죠. 경기력이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초반만 놓고 보면 바이언보다 더 좋아요. 경기 내용적인 부분. 내용이. 예.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데 레버쿠젠이 진짜 미쳐 날뜁니다. 요즘. 거기다가 이제 재밌을 것 같은 게 메넨글라드바흐는 지금 이번 경기는 템백처럼 거의 내려앉았잖아요. 내렸죠. 심지어 공격수까지 내려왔잖아요. 어허. 반면 이제 레버쿠젠은 지금 기세도 좋고 그리고 이 팀의 스타일 자체가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불에 붙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22살에 보니페이스라고 있잖아요. 네. 나이지리아 출신의 192야. 레버쿠젠에. 이 친구가 지금 3경기에서 4골 때려놓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득점 공동 1위죠. 제대로 붙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딱 좋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쫙 다시 괴물의 폼을 지금 찾았는데, 여기 지금 분데스리가 초반에서 가장 좋은 선수랑 붙는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보니페이스 말고도 그 20살에 플로리안 비르치 같은 선수 너무 좋잖아. 미쳤죠. 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그 팀, 레버쿠젠, 이제 A매치 끝나면 만나야 될 텐데, 김민재 선수의 폼과 더불어서 굉장히 재밌게 잘 걸렸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레바민, 분데스리가 최강팀, 이런 어떤 그 이미지와 놓고 봤을 때는, 경기력은 살짝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측면에서도 그가 잘할 때도 있는데 그가 뭐 결국 사네가 골을 넣긴 했잖아요. 하지만은 또 너무 볼을 끌거나 할 때도 있는 거고. 어허.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도 케인하고의 호흡은 그렇게 잘 맞지 않은. 사실 그 이번 경기는 케인 본인의 폼 자체도 매우 안 좋았어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해리 케인은 아직 좀 덜 녹았다고 봐야 되나? 물론 앞에 골도 넣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패스 타이밍 같은 것들도 좀 안 좋더라고요. 케인은 원래 좀 부진할 때조차도 그 패스 타이밍으로도 먹고 사는 선수였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번 경기는 줘야 될 때 조금 끌고 특히 4대2 역습 상황에서 그럼 무조건 반대쪽으로 바로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거 볼 끌고 가다가 크로스 패턴 늦어가지고 막혔던 장면이 좀 케인답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전에 토트넘 소식을 들었나? 저쪽에 남을 걸 그랬나?
그런가요? 예,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케인이 패스 성공률 65%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흥민이 보고 싶다. 막.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독일 쪽으로 발음하면 하리카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토트넘 뛸 때도 케인이 못하면 우리가 하리카네라고 했었거든. 예. 독일 쪽 발음가로서 하리카네 그 모드가 좀 나오는 건지 여하튼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고 예. 테리 지금 쪼코로 나와서 또 골을 넣기로 그렇죠. 했었는데 예. 여하튼 해리케인이 사실 여기가 가장 그 바이에른 뮌헨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던 공간이니까 네.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 중에 전에 뭐 지난번 훈련을 김민재 선수가 그 결장하지 않았었는데 그거는 부상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예방 차원이요. 약간 근육이 올라온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감독이 너 중요한 경기 네. 뛰어야 되는데 훈련하지 마. 배려했던 거예요. 김민재는 훈련을 하러 갔대요. 네. 갔는데 종아리가 조금 뭉친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감독이 본인이 그냥 휴식을 준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희가 휴멘트를 가기 위해서 직접 들었던 거니까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김민재는 너무나 투엘 감독이 아끼는 선수인데 문제는 수비 쪽도 더 리우트가 그 또 들었던 것도 현지에서 얘기하는 건 체지방률이 18%라고 얘기한다며.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 축구 선수가 그러면 안 되지, 운동 선수가. 네. 우리가 딱 보더라도 약간 좀 뒤뚱뒤뚱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수술 여파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김민재 선수가 종아리가 월드컵 때도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리우트가 정상 컨디션이었다면은 이런 경기는 김민재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더리우트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결국 김민재가 또 선발로 나오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더 아끼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다 해서 몇백 더리우트라든지 해리케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야, 근데 키미는 예술이죠. 예술이더라. 네. 키미 볼 너무 잘 차네. 그러니까요. 그 사네 골 어시스트 한 것도 미쳤네. 예술이었고요. 그걸 어떻게 찍어쳐서 로빙을 예. 주지? 와. 사실 그리고 키미가 몇 번 더 어시스트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날려먹은 게 있지 않나요? 예, 날려먹은 게 있었죠. 두 예. 번째는 이제 코너킥에서 그걸 올려서 그렇죠. 것인데. 예, 그래서 이 도움을 본인이 두 골을 다 이끌어냈죠. 근데 키미 볼 진짜 잘 차네.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돼. 나는 볼 잘 차는 선수들이 좀 허리 쪽에 특히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뮌헨글라드바흐는 여기서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 우리 작은 자구형을 기가 막힌 스루볼을 통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야, 헤네스 감독이 확실히 정우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용을 계속 해야 하네요. 예. 네.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진짜 볼 들어가는 거는 기가 막히더라고. 어시 찔러주는 거 봤더니. 예. 그리고 풀타임도 뛰게 해줬고요. 맞아. 이번에 또 이제 5대0까지 벌어지니까 딱 5대0 됐을 때 빼준 거잖아요. 이건 그렇지. 또 어느 정도 배려. 체력 안배도 시켜준 건데 또 놀라운 거는요. 정우영 선수가 63분 뛰었거든요. 63분 뛰었는데 활동량이 9km가 나왔고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60분 정도에 나온 거면 30분을 안 뛴 거잖아. 그렇죠. 근데 9km를 뛰면 뭐냐면 이게 만약에 풀타임을 뛰었잖아? 그러면 한 12, 13을 뛰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미쳤나 봐. 거기다가 저희가 그 손흥민 선수 70분 뛰면서 스프린트 25회 엄청나다 이 얘기 했잖아요. 토트넘 이번에 헤트트릭 했을 때. 예. 근데 정우영 60분 뛰고 24회.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평균 속도가 8.08km/h. 이게 스탯의 괴물이에요, 정우영 선수는. 제가 사실 그래서 정우영 선수 되게 아끼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량만 놓고 봤을 때 딱 해보지고요. 스프린트만 놓고 봤을 땐 손흥민이니까. 근데 평균 속도가 8km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경기 60분 동안 뛰잖아요. 어떨 때는 걷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움직였을 때 평균 속도를 낸 건데 8km를 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계속 60분 내내 8km의 속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지 않는 수치. 이게 가능하지. 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한 7.8, 7.6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체되면 예. 짧은 기간도 계속 뛰려고 하니까. 예. 근데 선발로 나온 선수가 8.08이면은 이건 뭔가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 건데. 그렇지. 근데 아니 정우영 선수를 그가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가 4-2-3-1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보내는데 네. 정우영이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측면에서 2대1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그 수적 우위를 측면에서 가져가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아하. 있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유난히 패스 성공률이 높게 나와요. 왜냐면은 2대1 플레이니까 짧은 패스들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패스 성공률이 90%가 나왔습니다. 와, 공격적 위치인데. 예, 그리고 개막전엔 진짜 100% 잘하네. 찍었잖아요. 맞아요. 패스 성공률. 우리 어쨌든 작은 정우영 선수도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팀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개의 심장과 4개의 폐를 가진 선수다. 고맙습니다. 딱 한 줄 정리네요. 2개의 심장과 4개의 폐를 가진 정우영. 앞으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